책의 시작은 신강신약인데 이 신강신약을 알려면은 몇 가지 좀 전제할 게 있어요. 통금과 구출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주를 쭉 들어가 배웠잖아요. 지장간까지. 그러면은, 자, 지장간, 지금, 자, 신사일주죠. 그 다음에, 뭐 불러보세요. 뭐가요? 뭘 불러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을축이고요. 그 오른쪽이 무진년. 그다음에 시주는 갑오. 자, 지장간을 봐서, 자, 투출이란 개념은 밑에서 위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투출했다, 투영됐다 이런 거예요, 개념이. 이게 무병, 병이고. 근데 지장간이 사람마다 이론이 다른가요? 제가 뭐 인터넷 보면은 막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희가 외운 경우랑. 아, 요거를 위에 올리는 거예요. 아. 자, 이게 불이잖아요. 불이 밑에 있으니까 얘를 위에 올린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니까 얘를 위에 올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왜 토를 밑에다 넣냐 이게 이제 봉기인데 여기 위에 놓은 거니까 전혀 절대 다를 수가 없지. 자기가 편의상. 그럼 이제 이거를 병무경 이렇게 한다고요. 그 차이니까 신경 쓸까.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자, 각 글자가 힘을 가져야 되거든. 각 글자는 뿌리가 있어야 힘을 가져요. 뿌리가 없으면 헛방이야. 허투라고 그래, 허투. 가짜로 채용됐다. 이거는 그냥 사상무각이야. 재가 위에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허상인 재예요. 이 글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청가는 이상이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지가 이제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봅시다. 이 간목이 과연 뿌리가 있냐, 투출이 됐냐라는 거 보려면 여기에 뭐 목이 있든가 지장간이라도 목이 있어야 돼요. 여기 목이 있네. 일목. 여기 하나 있네. 어쨌든 투출은 된 거예요. 하지만 약하지. 멀어서. 그러면 본인의 간목이 재잖아요. 재. 그러면 요 자리라도 수목이 되든가 목이 되면 좋은데 화잖아. 힘을 빼잖아. 그러니까 이 재라는 것은 힘이 좀 약하다. 아쉽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투출이야. 그럼 신은 투출이 됐냐? 수출은 지장간에서 만드는. 지장간에서 보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지지에서도 뭐 지장간에 있으면 지지에도 있겠지 당연히. 아, 그러네. 자, 경은 투출이 됐고 병이 있으니까 또 이 신금도 있잖아. 나는 그래도 좀 뿌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나잖아요. 나까지 투출이 하나도 안 됐다. 헛방이다. 이게 굉장히 사주 안 좋은 거야.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용신도 뿌리가 있어야 돼. 용신이 하늘에 있는데 뿌리가 없다는 건 헛방이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사주에 내가 뿌리가 없으면 그건 물론 이제 종격이라고 해서 종격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답답한 사주고. 그다음에 용신도 뿌리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나하고 용신 정도는. 그다음에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사주에 재가 있는데 튼튼해야 돼. 좀 약하죠. 근데 내가 사업하지 말라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도 그래도 재가 있네. 그리고 얘는 여기에 좀 그래도 힘이 있네. 이게 이제 편지하는 게 그죠? 얘는 여기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죠? 목이 여기 수목은 없지만 그래 지장간에 있으니까 투출은 좀 되는 거예요. 현재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정제보다는 가까이 있잖아. 뿌리가 그게 투출이에요. 그럼 이제 얘 그래도 나름대로 힘이 있는 거. 무토는 당연히 토가 여기 힘을 갖고 있어요. 얘가 제일 힘이 세지. 토금 인수가 제일 힘이 센 거 아니에요. 인수가. 이 사주의 인수가 제일 힘이 센 거사. 그래서 투출이 이런 거. 그럼 통고는 뭐냐? 천간에서 바라보는 건 거꾸로. 얘가 통근됐냐? 얘한테 통근됐네. 얘가 통근됐니? 얘한테 통근됐니? 그럼 투출과 통고를 왜 따지냐?
우리가 사주 이제 용신론을 할 때 용신의 억부용신이라고 있어. 억부용신 강약을 갖고 따지는 요 억부용신을 딸 때 이 각 글자 천간의 글자가 힘이 있냐 없냐. 지지야 당연히 뿌리가 있으니까 자기 땅에 있으니까 힘이 있는데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통근과 투철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재관 식신 이런 게 과연 힘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허투가 여기 가짜 허투로 말하는 자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지 모르겠죠. 하여튼 이게 통근과 투출이에요. 이 책에는 없는데 그거 알아둬야 이제 억부용신 할 때 써먹는 거고. 그 다음에 왕상휴수사가 있어요. 왕상휴수사 왕상휴수사. 왕상휴수사는 왕상휴수사가 있어요. 봅시다. 이게 다 됐어. 보드마크가 다 됐네. 자, 왕상휴수사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강의를 안 한 이유가 우리 지난번에 12운성 있잖아요. 12운성 했을 때 생지불치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이 센 거고 쇠병 삼여절로 가면 약한데 비슷한 개념인데 12운성은 음량이 바뀌잖아요. 얘는 그냥 음량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왕은 그러니까 이제 상왕수사라고 외우면 더 편해. 사실은 상왕수사. 왜 그러냐면은 얘는 비교한 건 나야. 내가 목이다라고 할 때 목에 힘이 오면은 왕하죠. 내 힘이 왕한 거야. 상은 나를 도와주는 수. 인수가 오면 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응? 요 두 놈은 나한테 힘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는 힘을 빼는 거예요. 목일 때 화, 토, 금. 목의 힘이 빼니까 쉬고, 그 다음에 수, 과목수, 사자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까 지금 제가 목일 때 수목의 운이 와야 내 힘이 센 거예요. 화토금이 오면은 제 기운이 약한 거죠. 이런 걸 따지는 게 왕상휴수사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운을 본다든지 할 때 운에서 제 기운, 나의 기운이 세지냐 약해지냐 이런 것들 할 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2운성 갖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왕상휴수사보다는 12운성으로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는 안 하지만 일단 왕상휴수사도 알아두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용신론의 신강 신약을 먼저 알아야 없고 자, 용신을 하는데 용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신에는 일단 우리가 억부용신을 많이 따지는 거예요. 억부용신은 억제하고 부양해 준다는 거야. 내가 힘이 강하면 눌러주고 내가 힘이 약하면 부양해 준다.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억부용신, 신강, 그래서 이제 억부용신을 하기 위해서 신강, 신약, 내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후용신이 있어요. 조후용신은 계절이 내가 여름에 뜨거운 계절이냐 겨울에 차가운 계절이냐. 여름에 뜨거운 계절이면 차가운 기운이 필요하고 겨울에 차가운 기운이면 뜨거운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테지만 그 다음에 병약용신이 있어요. 내 사주에 병이 있다. 내 사주에 목이 너무 많다.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야. 목을 약을 통해서 눌러줘야 돼. 목을 눌러주는 약은 뭐다? 금이죠. 금이 약이야. 그래서 병약용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이 교재에서 뭐 있나 봅시다. 통간용신도 있고, 억부용신이 있고, 그 다음에
조후용신 있고 병양용신 있고 전항용신, 통관용신 등등이 있는데 일단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용신이 같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좋지 찾기가. 근데 다른 경우에서 억부용신은 예를 들면 목인데 조후용신은 수고 또는 금이고 병양용신은 뭐 또 토고 막 이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어쨌든 이건 좀 이따 이제 할 때 보고 일단은 억부용신을 찾기 위해서 신강신약이 있어요. 신강신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신강신약은 이게 나를 기준으로 힘이 세면 강이고 힘이 약하면 약이에요. 그런데 나를 기준으로 자 인비가 있으면 힘이 세겠죠. 인비가 있으면 인비가 식재간보다 많거나 강하면 신간이요. 약하면 신약이에요. 그런데 그냥 숫자로만 따지면 안 돼. 어느 놈이 가장 여기서 질이 높다, 힘이 세다? 월지가 거의 다른 놈의 2배의 몫을 해요. 그렇다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2점 주고, 얘를 뭐 1.5점 주고, 1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또 볼 수 없어. 왜 그러냐? 서로 간에 또 이게 이 센데 여기다 힘을 뺐다 만약에 근데 얘가 내 힘을 뺀다? 그러면 이게 또 꽝이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단순히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탁탁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사실 쉽죠. 통상 우리가 많은 초급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딱 숫자를 세. 자, 목이 2개, 화가 하나, 토가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또는 앱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절대 안 된다. 그럼 또 여기다가 또 아니야 나는 여기다가는 2점을 줄 거야. 여기 목이다 그러면 여기 목은 이걸 2개로 쳐. 막 이렇게도 하는데 초급들한테 얼추 비스무리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어쨌든 이 힘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센 게 왜 그러냐? 아까 조후용신 얘기했죠. 억부, 조후, 병약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조후의 가장 큰 거거든요. 불의 이게 말이고 불이다. 그러면 이제 불의 여름에 태어난 불이다. 거기다가 낮에 태어났다? 그럼 이 세 개로까지만 해도 그냥 뭐 신강이야 다른 건 다 빼도. 응? 조후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면 이게 힘이 세냐? 조후 또는 계절, 음양. 자, 제가 첫 시간에 우리 그랬죠. 사주는 음양 오행설이다. 응? 음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절에서 음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도 중요하죠. 시도 낮에 태어나냐 밤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음양이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굉장히 힘이 센 거다. 그리고 얘도 힘 나에 대한 바로 밑에 있으니까 얘도 힘이 센 거고 얘가 좀 약한 거예요. 그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또 만약 여기하고 여기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등령, 득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등령,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월지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놨네. 여기 힘을 이제 월지에 3을 줬고 일지하고 시지에 2점을 줬잖아. 연지에 2점을 주고 천간에 1점 줬잖아요. 왜 지지가 더 힘이 세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점수 매겨서 따질 수는 없다. 그래서 지지가 더 중요한데 또 흔히 말하는 다른 어떤 이론에서는 아까 말한 지지에서 투출된 천간 갖고 신강 신약을 따진 학설도 있어요. 이 강약 용신은 학설이 좀 많아요. 좀 어려워. 근데 그런 이제 전통적인 학설은 투파 이론이라고 하는데 투파 이론 투출돼서 그러니까 얘가 투출된 게 없으면 얘는 빼버려. 얘가 세 군데서 투출됐다. 얘 힘이 세 개야. 얘가 한 군데서 투출됐다 하나야. 뭐 그래야 점수를 따져서 하는데 일단 뭐 그거보다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자
태지라는 게 있어요. 중급반 이상의 사람 된다는. 등량은 월지가 일간과 같은. 자, 그러면은 자, 내 힘이 세다는 거는 내가 힘을 가졌다는 얘기는 인비가 와야 되겠죠. 인비가 요게 만약에 인이나 비다 그러면은 월지를 내가 장악한 거잖아. 이거를 등량이라고 그래요. 등량. 월지를 장악하면 이 힘이 센 거야. 그 다음에 득세는 한 두세 개가 인비다. 그럼 내가 세력을 가졌다. 그래서 득세했다 그러면 득세. 두세 개가 이 지지에 두세 개를 두세 개가 있으면 강한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득지는 내가 일지 지지를 내가 득했다. 이 득자는 득할 득자잖아요. 내가 가졌다 이런 거잖아요. 득지는 내 앉은 자리가 인비다. 득지했다. 그래서 등량 책을 읽어보면 이 사주는 등량 득세를 했으니 뭐 신강이다. 등량 득지했으니 신강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는 둬야 된다. 그래요. 등량 득세 득지 세 가지 얘기가 이런 거고. 자, 그럼 여기 왕상휴사가 153페이지에 있었네요. 153페이지에 왕상휴사가. 자, 그래서 이게 최강, 최악 이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대부분이 인비로 구성됐다? 그럼 최강이겠지. 대부분 인비로. 그 다음에 적당히 인비가 식재간보다 더 많다? 그럼 간이고. 거꾸로 식재간이 인비보다 많다? 그럼 약이고. 대부분 식재간이다? 그럼 최악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억부용신. 약하면은 인비가 용신이야. 내 힘을 줘야 되니까. 네. 근데 무조건 신강이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지. 운을 봐야 돼. 운. 자, 네. 그럼 이걸 왜 따지냐? 용신이 만약에 내가 신강이라서 식재간이 필요한데 운에서 인비만 왔어. 그럼 꽝이지 인생. 그런데 내가 신약인데 그리고 인비가 필요해. 근데 운에서 식재간만 왔던 꽝이지. 그런데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자, 그러면은 신강일 때 재간이 오면 좋잖아요. 신강일 때 재간이면 돈이잖아. 제 돈이 그 돈이 중요하니까 신강 사주가 아무래도 물론 신약 사주인데 운이 좋아서 왕이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대통령도 하지만 신강 사주가 조금 막말로 돈도 딱 있으면 취하고 이러니까 좀 신강 사주가 더 그러니까 재관을 용신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관을 용신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근데 그 용신으로 쓴다는 게 무슨 의미죠? 용신이 이때 재관이 운에서 올 때 용신 운이니까 좋은 운이고. 무슨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용신론을 배우는 거는 운을 그러니까 사주를 풀어야 되잖아요. 사주를 원국만 해서 사주 좋네 이러지만 운을 봐야 되잖아. 대운 세운을. 그때 용신이 왔냐 안 왔냐 하면서 올해 좋은 운이다, 올해 나쁜 운이다. 이건 이제 그게 사주 푸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용신을 찾는 거예요. 사주 공부는 결국은 용신 찾는 공부예요. 응? 요즘 다 공부하기 용신을 찾기 물론 요즘은 또 안 그래. 요즘은 용신 무용론이 있어요. 용신 필요 없다. 사주 원국에서 운이 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학설도 요즘 많이 이제 나와요. 하지만 고전적인 접선술에 고전적인 학문을 보면은 사주 공부는 극단 용신을 찾는 공부예요. 요즘은 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용신 왜? 용신을 찾아 대운 세운에서 용신 운이면 좋은 운. 용신 해면 너 합격해. 용신 해가 아니야. 힘들겠네. 이런 거. 물론 이제 합격 이런 건 2인. 자, 그런데 보세요. 공부운은 2인이잖아. 합격운은. 근데 그런데 그런 거 신약에서 2인 오면 좋은데 신강에서 2인 오면 또 안 맞지 이게. 이제 사실 용신운이 합격운이라고 보면 돼. 용신은 좋은 거야 일단. 용신. 사업도 용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용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억부용신으로 찾는 경우도 있고 조우용신으로 찾는 경우도 있고 병약용신으로 찾는데 이 세 개가 같은 경우가 제일 좋은 거야. 고민을 안 해. 근데 다 다르다 그러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사람들만 헷갈리고 고민하고 별로 운이 흩어지는 거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용신을 찾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강신약. 여지껏 우리가 가불병중 총관 지지 공부한 것도 그 내용이고. 자, 그럼 왜 형충해학을 공부했냐? 이게 합해버리면 한 글자로 봐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응? 인해다? 그럼 해도 묶어서 목이 되니까 목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야 용신을 찾지. 물론 수가 목을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진유다? 진유? 진유다? 그럼 이 진이 금이라니까 이게. 금으로 보고 이게 이제 신강신약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도 공부하는 거고 삼합도 공부하는 거고 다 용신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사는 거기다가 이제 문에서 어떤 의미냐 이 사람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힘을 강하게 하면 신강이요. 약하게 하면 즉 인비가 많으면 신강이요. 재간이 많으면 신약이다. 그래서 억부라는 것은 내가 힘이 강하면은 억제해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관으로 억제할 수도 있고 식신으로 힘을 뺄 수도 있고. 힘이 강하면 빼야 돼. 인비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주를 보면서 얘가 식신으로 빼야 되냐, 관으로 눌러야 되냐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주 실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급에서 조금, 중급에서도 다 다르지 못하고 나중에 사주 습경이나 이렇게 좀 실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돼요. 이게 억부용신이에요. 이게 신강신약이면서 신강신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 한번 예를 볼까요? 예. 51쪽에 보면은 봅시다. 자, 갑오, 병자, 병인, 갑자. 자, 사주를 볼 때 딱 보면은 인비를 찾는 거야. 인비가 뭐야? 목화죠. 어? 목화 힘이 굉장히 세네. 뭘 간목? 엄청 세구만. 화 이렇게 내 편이야. 엄청나게 센 사주예요. 목화운이. 그러니까 당연히 목화운이 세니까 관이잖아요. 뭐 수가 용신이지 뭐 그것도 말 것도 없지. 이거는 또 좋은 게 뜨겁잖아 목화. 목화가 뜨거운 양이잖아요. 목화세가 너무 많으면 조후용신은 뭐다? 뜨거워. 이게 뜨거우니까 조후용신은 뜨거운 걸 차갑해야죠. 네. 금수가 용신인 거야. 이게 조후용신이에요. 다행히 얘는 억부용신으로도 수고. 그럼 금수가 되겠지 뭐 금수. 조후용신도 금수요. 차가워야 되니까 아주 좋은 거죠. 여기 뭐 굳이 병약용신. 병약용신은 목이 3개 많아. 여기서 목이 병으로 볼 수 있어. 그럼 뭐 목의 병을 고치는 건 뭐다? 목을 금. 얘는 딱 맞는 거야. 이게. 금운이 온다. 금수운이 온다면 대발을 하겠지. 토는 못 쓰는 거예요? 토 써도 맞다. 그냥 토는 화토 식시니까. 근데 토가 토 밑에 오면 토 수해버리니까 용신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좀 거시기 하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대운을 봐봐요. 이제 자, 대운은 계절이니까 계절은 지지가 계절이잖아요. 천간은 곁달이고. 그래서 자, 대운과 세운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운과 세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지지가 계절이기 때문에 지지를 놓고 운의 흐름을 보되 학설은 두 가지인데 이 전체를 가지고 보는 학설도 있고 천간을 5년, 지지를 5년 나눠서 보는 학설도 있어요. 근데 통상 접천순에 이런 데 보면 이 전체를 갖고 운이 좋냐 나쁘냐 따지면서 디테일하게 볼 때는 요 위에 5년은 얘를 보면서 좋다. 그 다음 5년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참 이거 어느 게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5년 봐요. 천간 5년, 지지 5년. 하지만 전체 흐름은
자, 이게 금순으로 가야 돼. 일단 얘가 금순으로. 여기 금수는 그때만 좋을 뿐이야. 여기가 지지가 금수로 가야 되는 거야. 흔히 금수는 서북쪽으로 간다 보니 이렇게 표현해. 동남으로 가면 꽝이야. 이 사주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죠? 말년에 좀. 네. 이 임수는 또 수목을 하니까 밑에 가야 돼. 신자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또 수가 목을 생하니까 이거 애매한 거예요. 요 근데 요거 첨가의 금운에서는 괜찮겠죠. 응? 요 금운에서는 5년은. 왜 하지만- 위에도 봐요? 아 5년 처음 5년. 아 네. 하지만 이거 목하고 가니까 약간 거짓말이네. 근데 왜 여기 임일 때는 왜 별로인 거죠? 아 목을 생해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수라 하더라도 천간에서 임수는 나쁘진 않지만 얘가 목을 생해버리면 목화해버리니까 참 깝깝한 측면이 있는 거죠. 천간이 영향을 많이 주나요? 그렇죠. 천간은 천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지지에서 수가 와야 좋다. 천간에서는 금이 오는 게 좋긴 하다. 어쨌든 금수가 운인데 대운이 자 이게 지금 임묘진 서음이 남자란 얘기죠. 이게 양이니까 남자는 순행하고 임 지지가 묘, 진, 사, 오, 미 동남방으로 가니까 용신과 반대대로 가니까 참 용신은 뚜렷하고 사주는 뛰어난데 운이 좀 안 따라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이건 강한 사주야. 이건 약한 사주, 경수, 여자래 여자. 정류. 정류는 천을기인 사주예요. 기억납니까? 유자, 경자. 자, 나를 생해주는 게 목화야, 목화. 어? 화가 없어. 이것밖에. 이거는 또 종격으로 가는 뭐. 이게 약한 사주지 뭐. 그다음에 겨울이야. 자, 이거 목화니까 약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게 목화잖아요, 그죠? 얘는 목화야, 목화. 목화가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런데 조우도 겨울이잖아, 겨울. 차갑잖아. 조우도 목화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운은 봅시다. 금수로 가네. 천간은 목화라고 하고 지지는 금수로 간다. 근데 이제 이런 사주는 자 화, 토, 금, 수 식재간만 있네. 이제 종격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악 사주다. 근데 그 위에 천간은 목화로 가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해는 좋아. 하지만 지지가 저런이 좋아봐야 반반이다. 좋아도 뭐 대발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어? 천간과 지지가 다 같이 목화로 올 때 그때 이제 확 좋아지겠죠. 이게 역부용신이에요. 조우용신까지 공부했네. 자, 그래서 조우용신 다시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역부용신이 이런 거다. 중요한 한 번 더 봅시다. 사주. 자, 남자 경술, 정묘, 기축, 을사. 자, 목화가 내 편이죠. 목화가 어딨냐? 아, 이렇게 목화네. 그죠? 요 애매한가? 얘를 잃어버려서. 응? 얘를 장악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제 묘술 화가 됐네. 이렇게 묘술 하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약간 약하긴 하지만 뭐 조금 강하다. 그러면 이제 토, 화, 토, 응? 토 금수로 가야 되겠죠? 얘는 금수로 갔네. 운이 그죠? 응? 그렇게 보는 거고. 네, 또 하나. 정사, 개미, 기유, 정미. 얘는 금수가 내 편이야. 금수. 금수가 이거 필요.
그죠? 수, 목화 토, 금수, 화토가 맞네. 재관이 맞네. 그죠? 그러니까 금수가 용신이지 금수. 운은 수를 갔네 처음에 그죠? 초녀 운이 좋다. 목으로 가면 안 좋겠죠 이 말년이.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게 억부용신이면서 조우용신은 하나 더 얘기해. 용신 154페이지 보면 이래서 억부용신은 신앙하면 극지하고 설계하고 신강하면 한번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우용신은 먼저 할게요. 조우용신은 자 계절이 겨울이면은 뜨거운 목화가 필요하고 여름이면은 금수가 필요한데 겨울은 해자축이야 그죠? 근데 해자축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겨우 월지가 이거에다가 인도 아직은 차갑게 봐야 돼 인도 자축인이 더 근데 여기가 뭐 금수일 경우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이건 차가운 거지 여기가 불이다 그럼 뭐 별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금수인데 경금이나 임수인데 여기 또 뭐 자축이다 그럼 차가운 거야 거기다가 여기 또 차가운 게 하나 정도 더 있고 그러면 이제 따뜻한 게 필요하다는 거고 내가 서움이다 육지가 오미가 더 차가워서 더 뜨거워지지 이게 월지가 여름인데 여기에 목화가 온다 그랬지 오미라도 내가 특히 화가 온다 그랬지 뜨겁잖아 사주가 딱 봐도 사주가 너무 뜨겁네 그럼 금수가 오시는 거야 그런데 뜨거운데 이게 신강이면 자연스럽잖아요. 차가운데 근데 뜨거운데 얘만 뜨거워 나머지는 화 토고 그래도 뜨거우니까 그냥 금수다 이거야. 내 힘을 빼도 억부용신보다는 얘가 더 중요해요. 조용신 일단 사람이 계절이 많아야 살아. 너무 뜨거우면 아무리 뭐 돈이 많으면 뭐해. 그래서 사실은 조용신을 중요시 생각한 게 난강망이라는 책이에요. 난강망. 이런 거예요. 조용신은 셀프형. 그러면 병양용신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주에 3개 이상, 특히 지지에 3개 이상 있는 글자. 그게 병인데 특히나 월지를 포함해서 2-3개 있으면 병이야. 그 얘를 일단 조져놔야 돼. 자, 많은 사람들이 억부용신에 신강신에 공부하고 억부용신을 따지지만 이게 더 중요해. 병약하고 좋은 거야. 병약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토가 3개라서 그게 병일 수 있지. 월지를 그렇지. 그러면 뭐가 약이야? 그렇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용신 3개 다 목이네요. 그래요. 그러면 네. 봐봐요. 일축이잖아요. 무진이고 이게 가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차갑다고요. 겨울에 금속이니까 억부로 봐도 아니 조후로 봐도 목화가 필요해. 그죠? 그 다음에 토가 3개나 있잖아. 토를 조지는 게 또 목이야. 억부는 이 신강의 신약이에요. 토금 신강이잖아 이게. 토금 그죠? 이 정도 가요. 요거 잘 보세요. 야, 요로 이따 4개잖아. 월지를 장악했으니 신강인데 게다가 이 화가 또 이 화들이 요를 또 돕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한테 신강이에요. 화가 돈이 화토니까 신강이야. 그러니까 억부로 봐도 목화가 필요하겠지. 용신이 이건 통일된 거지. 그럼 이러면 사람이 잡아오면 왔다 갔다 안 해. 한 가지로 가는 거야. 그럼 나한테 목화는 뭐냐? 목화는 뭐야? 돈하고 직장 생활로 오로지 그냥 가는 거야 이거는. 뭐 나 일 열심히 해서 뭐 하겠다 이런다기보다 식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좀 그때 그 얘기할 때
식신이 있어야 되는데 운에서 식신이 오나? 근데 운에서 안 오잖아. 자, 근데 운이 좀 금으로 가잖아 지금. 목화운으로 안 가잖아요. 금은 운으로 가잖아. 아쉽단 얘기죠. 이런 거예요. 목화운이 오면 아주 좋은데, 그죠? 그런데 이건 좀 목화가 여기 뚜렷하잖아, 용신이. 이렇게 목화가.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을 해. 사주 어묵 자체가 기본적이니까. 근데 이거 운에서만 딱 받쳐주면 대발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병화까지 한 거, 이게 용신. 우리 이제 초급이라서 용신에 대해서 풍부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 어차피 요 정도 알고 이제 하나하나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용신이다. 그 다음에 통간용신은 통간용신하고 또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내 사주가 토만 돼 있다. 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이게 통간용신이에요. 사주가 목하고 토로 돼 있다. 만약 화하고 금으로 돼 있다. 그럼 토가 용신이겠죠. 이게 통간용신이에요. 전환용신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전환용신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격투할 때 전환용신은 뭐냐면 내가 인비만 있어. 사주가 인비만 다 내가 왕이요. 그러면 사실 식상으로 풀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나한테 쫓아가는 거 종격이라고 해서 좀 더 겪고 갈 때 같으면 그냥 인비가 용신이야. 아예 어차피 이놈은 이런 놈. 또 사주가 식재간만 있다. 아무것도 없이 나는 딸랑 하나 있고 아니면 뭐 식신만 있다든가 뭐 재만 있다든가 재가만 그러면 아예 그냥 인비가 들어오면 안 좋아. 따라가야 되고 종격이라고 그래요. 좀 이따 이제 겪고 갈 때 할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57페이지 보면 구용신은 신앙하면 힘을 빼고 신약하면 더해지는 게 중화시키는 게 용신이다. 병양용신은 용신을 극하는 것이 병이요 이 병을 극하는 것이 있으면 약이 된다. 병양용신은 근데 이거보다는 조용신은 차가우면 불을 녹이고 뜨거우면 물을 식힌다. 전황용신은 내가 태양하면 아예 날 따라가고 약하면 통관용신은 이런다. 이래서 자 용신은 이제 알겠죠. 용신이 화다 그러면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거야. 뭐 나를 도와주는 게 희신이야. 기신은 나를 극하는 게 화가 용신 나를 극하는 게 나쁜 놈이야. 기신. 구신은 내 힘을 빼는 거 아니면 극설하는 거. 화면은 토 뭐 이런 게 토 한신이 있는데 한신이 토 얘는 별로 쓸모 없는 거예요. 구신 한신은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한신은 놀고 있는 놈이야. 자 시신 기신 용신 신 기신 중요해요. 나머지 뭐 한신 구신은 뭐 그냥 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용신이 있고 시신은 나를 도와주는 게 시신이고 기신은 용신의 힘을 빼는 거야. 이게 기신이다. 이게 용신이다. 자, 이게 1시간 만에 용신론을 했지만 사실 용신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무리 이론을 많이 하면 뭐예요? 실전을 해야 된다. 실전을 해야 돼. 실제에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용신. 잘 쉬었다 그러면 격분론. 지난번에 격분론 물어봤죠. 무슨 얘기냐고.